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의 신철호입니다. 오늘 건강 365에서는 치료 내시경의 세계라는 주제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내시경 하면은 위대장 내시경 해서 진단을 위한 검진 목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치료 영역이 매우 넓다고 전문가 선생님들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서 응급실에 갔는데 내시경 도움을 받았다. 또 엄마 반지를 가지고 놀던 어린아이가 삼켰는데 또 내시경 도움으로 좋아졌다 등등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치료 영역이 굉장히 넓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광주 서광병원 내과 전문의 김두진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내시경 정말 중요하고 저희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내시경 검진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내시경 치료는 좀 생소하거든요. 네. 소개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내시경하면 보통 진단 내시경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저희가 보통 병원에서 검진 목적으로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검사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요. 예. 그런 진단적 목적이 아니라 물론 진단도 중요하죠. 그런데 진단을 했을 경우 치료가 중요하죠. 그래서 치료적 목적으로 하는 모든 내시경을 이제 치료 내시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보통 이제 저희가 내시경 검사를 하다 보면 이제 용종도 발견할 수 있고요, 성종도 네네. 발견할 수 있고, 조기 위암, 그리고 조기 대장암, 네네. 그리고 담석도 발견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뭔가 삼켜가지고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때 저희들이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치료하고 제거하고 절제하고 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시술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들은 이제 상당히 생소하긴 합니다만은 그 내시경을 통해서 안에 유장관에 일어나는 출혈, 네네. 이걸 지혈 시술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네네. 들었거든요. 네. 어떤 시술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내시경적 지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참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장관 출혈이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는 예. 가장 많은 게 개양성 출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개양성 출혈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십이장 개양, 위 개양이 있습니다. 위 개양이 있는데 그 십이장 개양, 위 개양이 있을 경우에 이제 피가 아주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생명이 위험한 경우도 종종 있고요. 예. 저희가 이제 응급 내시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밤에도 당장 나와서 이제 내시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개양성 출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제 식도 증맥류형 출혈이 있는데요. 예. 간이 나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간경화까지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간경화의 원인은 보통 술이라든지 그리고 B형 C형 간염 때문에 간경화 생기게 되어지는데요. 이게 간경화 생겼을 경우에는 식도에 있는 정맥에서 간 쪽으로 피가 들어가야 되는데 유입이 돼야 되는데 유입이 되지 못하여서 우리가 보통 이제 다리에 보면 정맥류가 나오듯이 식도 속에 정맥이 붉어지는 이렇게 풍선처럼 늘어졌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예. 그렇게 되는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심해지거나 이제 간이 나쁘신 분들이 또 이제 술을 좋아해서 또 술을 마신다든지 예. 할 경우에 터져버립니다. 아하. 터져버리면 과거에는 보통 이제 터졌을 경우는 그냥 지켜보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내시경 쪽으로 들어가서 터진 부위를 확인하고 예. 내시경 쪽을 통해서 이제 치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연장시키고 이제 응급 사항을 이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참 많습니다. 제가 이게 한 가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 또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말로리바이스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좀 생소할 수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술을 많이 먹으면 많이 토하죠. 예. 근데 많이 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토하면 위하고 식도가 만나는 부위가 저희들은 위 식도 접합 부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접합 부위가 상당히 약합니다. 예. 약한데 토하면 압력이 걸리게 되어집니다. 압력이 걸려서 이제 그쪽이 찢어져 버리게 되는 이제 경우가 말로리바이스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보통은 이제 보통은 대개는 자연적으로 멈추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드시 이제 피를 상당히 많이 토했을 경우는 예. 역시 마찬가지로 내시경적으로 치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암성 출혈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데요. 암성 출혈. 예.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보면 혈액 검사를 했는데 빈혈이 있는 경우가 종종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원래 피 수치가 14, 15 정도 돼야 되는데 8, 7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 보니까 특별하게 그렇게 낮을 이유가 없어요. 예. 없으면서 좀 환자분이 이제 체중이 상당히 많이 감소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 저희 소화기 내과 이제 의사들은 반드시 내시경 검사를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위장관 출혈 중에서 하나가 암성 출혈입니다. 예. 그래서 위암이 있을 경우라든지 그리고 대장암이 있을 경우라든지 그럴 경우에
암성 출혈로 인해서 빈혈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내시경 검사를 하면 상당히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안에서 출혈이 계속 일어난다면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될 것 같은데 네. 겉으로 이렇게 뭐 피를 토한다든지 하는 증상만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다른 가벼운 증상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가장 이제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것은 피를 토하는 것입니다. 예. 피를 이제 토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네네. 근데 이제 출혈이 됐다는 글쎄요, 이제 그런 경우를 거의 보지를 못했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들은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내시경 이제 피를 토했다 해서 빨리 병원에 가서 보면 피를 엄청나게 많이 토해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예. 그럴 경우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바로 내시경 들어가서 지혈을 하게 되어지고요. 예. 이제 피를 토하지 않는 경우도 좀 뭐랄까 이제 실혈 때문에 어지럼증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고 혈압이 예. 낮아지기 때문에 심박동수가 높아질 수도 있고 또 실혈이 많을 경우는 그냥 이제 쓰러지기도 합니다. 아하. 실신하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가장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토하는 거죠. 토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혈변을 누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이제 혈변도 이제 물론 이제 위장관 출혈일 수도 있지만 위에 있는 계양성 출혈 또는 이제 식도 정맥류에 의한 출혈 같은 경우는 예. 이제 그 피가 이 장에서 소화가 됩니다. 아하. 소화가 돼서 밑으로 놓을 때는 검게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 이제 변을 봤는데 피가 이게 변 색깔이 흑색변. 예. 저희들이 보통 표현할 때는 짜장면 색깔을 이야기를 합니다. 짜장면 색깔로 이제 변이 나왔을 경우는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예.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됩니다. 와서 반드시 내시경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소화관에 있는 종양도 이런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네네, 소화관 종양, 이 예, 종류가 예. 좀 많습니다. 종류가 첫째는 용종이 있고요. 예, 예. 용종은 뭐 간단하게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뭐 포셉이라든지 간단한 시술 도구로 해서 절제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좀 더 클 경우가 있습니다. 큰 용종일 경우는 이제 내시경 점막하 절제술을 통해서 절제할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큰 선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조기 위암이라든지, 조기 대장암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또 점막하 박리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점막하 박리술을 통해서 충분히 잘 절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 또 생소하겠지만 점막하 종양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예. 그럴 경우도 이제 점막하 절제술이라든지 박리술로서 절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점막 아래, 네. 점막 하 박리술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위벽은 점막층과 점막하층과 그리고 이제 근육층과 장막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맨 안쪽이 점막층이군요. 네네, 그러니까 맨 예. 안쪽이 점막층입니다. 근데 예. 보통 이제 소화기 종양일 경우는, 소화관 종양일 경우는 점막층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점막 하층에 약물을 주입하게 되십니다. 예. 약물을 주입하면 이제 점막층에 있는 병변이 종양이 붕 뜨게 됩니다. 예. 그러면 올가미를 통해서 이제 전기를 통전시킨 후에 이제 절제하는 것을 점막하 절제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점막하 박리술이라는 것은 이제 좀 더 큰 병변일 경우에 또는 예. 병변이 좀 뿌리가 깊은 병변일 경우는 이제 좀 점막하 박리술은 먼저 이제 마킹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병변을 마킹을 하고 그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점막하 절제술처럼 점막하층에 약물을 주입 후에 띄운 상태에서 점막하층을 보면서 박리를 시키는 시술이라고 볼 수가 예. 있습니다. 점막에 국한되어 있는 암 정도라면은 내시경만으로도 떼어내고 치료가 다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군요. 이제 모든 예. 조기암을 절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조기암일 경우도 그러니까 위조기 그러니까 위암 조기암일 경우에도요. 좀 약간 점막 하층까지 약간 이제 들어간 이제 병변일 경우도 이 점막하 박리술을 통해서 절제를 해서 완치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게 되겠군요. 정말 요즘에 이제 암 얘기 말씀해 네네. 주셨는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네네. 이 암. 네, 그렇습니다. 좀 말씀 좀 소개해 예.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위암은 참 제가 내시경하는 의사로서요 상당히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 한편으로는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좋을 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좋을 때는 조기에 발견했을 경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적인 방법이 아닌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 한국에서의 암이 소화관 종양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 위암이 발생률이 2위입니다. 그리고 대장암이 3위에 해당이 예. 되어지고요. 사망률도 보면 위암이 3위이고요. 그다음에 대장암이 4위에 해당될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증상이 있을 때 내시경 검사를 하시는 것보다도 아하. 증상이 없을지라도 이제 위일 경우는 2년마다 한 번씩 내시경 아하. 검사
대장일 예. 경우는 5년마다 한 번씩 대장 내시경 검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꼭 건강할 때 2년에 네네. 한 번 정도는 네. 위 내시경 하면 예. 예, 검진이 다 가능하니까요. 예, 물론 예. 그렇지만은 또 예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위암하고 대장암은 가족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위암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1년마다 한 번씩 내신 검사를 하시고요. 네. 또 이제 저희가 내신 검사를 하다 보면 위암이 좀 발생하기 쉬운 이제 위 소견을 보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위축성 위암이라든지 또는 장상피 화생이라든지 예. 그런 소견을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1년마다 내신 검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대장암 경우도 어떤 경우에는 이런 내시경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네네. 대장암에 대해서 좀 말씀해 대장암도 주십시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대장암도 이제 용종은 그냥 바로 보통 이제 대장에 있는 용종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위에 있는 용종에 비해서 선종이 많습니다. 선종의 특징이 뭐냐면 선종은 쉽게 말해서 암이 될 수 있는 용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종을 전부 다 절제를 해야 되고요. 좀 큰 선종일 경우는 저희가 절제를 해서 보면 조기 대장암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하. 그래서 저희가 보통 잘 절제를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선종 중에서 상당히 이제 옆으로 퍼진 이제 선종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끝으로 봐서 저희가 판단해서 암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이제 병변도 있습니다. 그럴 예. 경우도 점막하 방지를 통해서 절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게 되겠군요. 위암,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내시경 검사. 내시경 검사고요. 예.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위암도 마찬가지고 대장암도 마찬가지고 좀 상식적인 내용일 것 같은데요. 식이요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짜게 먹지 않는 예. 거. 그런 거.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좀 약간 극단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풍토병처럼 많다고 생각을 예. 해야 될지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통 예. 이제 서구에서는 좀 위암을 좀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 암은 아닙니다. 이유는 저희 이제 한국 사람들이 짜게 먹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탄 것을 좋아합니다. 예. 또 태워서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또 너무나도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가 저희 한국 사람들이 헬리코박터 균의 유백률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예. 그 균이 위암의 발생과 상당히 연관이 되어집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식이요법이 첫째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짜지 있고요. 않게 먹는 거, 네네네. 맵지 않게. 그리고 항상 이제 강조하는 것이지만 과일, 야채를 충분히 먹으라고 네.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대장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대장암도 역시 식이요법이 중요하고요. 우리 한국에서 글쎄요,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십수년 전만 해도 글쎄요, 대장암이 그렇게 많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요즘 식이 습관이 바뀐 후로는 상당히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네. 보통 이제 육류라든지 뭐 그런 가공품이라든지 예. 그런 고기 종류라든지 많이 드시는 분들이 좀 많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게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좀 재밌는 논문이 있는데요. 예. 이게 보통 이제 신체 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대장암이 발생률이 좀 더 낮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운동.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들 같이 이제 앉아 있는 분들에 비해서는 대장암이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낮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물론 이제 앉아 있는 이제 사무직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시간을 내서 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운동 기간이 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장암의 발생률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이야기가 예. 있습니다. 그건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 보통 이제 변 속에 보통 이제 발암물질이 있죠. 그 발암물질하고 장점막하고 접촉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떻게 보면 이제 대장암의 발생률이 좀 높아질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이제 장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제 변이 바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암의 발생률이 낮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내시경으로 췌장 또 담, 네. 관 이곳까지도 검진하고 또 치료도 한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소개 좀 네네.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게 역행성 체단관 조영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역행성 체단관 조영술은 무엇이냐면 조금 약간 특수 내시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보통 이제 위 내시경, 대단 내시경 같은 경우는 앞에 렌즈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 체단관 조영술에 사용하는 그 내시경은 옆에 이제 렌즈가 달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시경이 12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12장까지 들어가서 보면 유두부라는 것이 있는데 그 유두부를 통해서 췌관과 담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쪽을 보면서 이제 카테터를 넣어서 조영제를 쏘고
이제 진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돌이 있는지, 쉽게 말해서 담석이 있는지, 네. 담도암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뭐 제장 쪽에 문제가 있는지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진단을 하고 나서 문제점이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돌이 있으면 이제 뭐 바스켓이라든지 또는 풍선을 통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담도암이 있을 경우는 물론 이제 초기일 경우는 이제 수술이 이제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담도암이 상당히 진행이 되었을 경우에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그럴 경우는 그 안쪽에 배가 아니라 스텐트를 넣어서 넓혀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담즙이 잘 배출되게 해서 이제 환자분 정상을 좀 경감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술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시술들을 내시경으로 할 수 있다 하니까 네. 정말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요즘에 의외로 그 쓸개 주머니에 돌이 많이 네. 생겼다. 네. 담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담석이라고 하면 이제 담석하고 결석하고 혼동하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결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결석이라면 여러 결석을 뜻합니다. 여러 예. 결석, 보통 콩팥이라든지 요관에 있는 이제 돌을 결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담석은 담낭, 쉽게 예. 말해 쓸개 속에 있는 이제 돌. 간 그리고, 밑에 있는? 네네. 예, 예. 그리고 또 담도라고 있습니다.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지고 그 담도를 통해서 담즙이 배액이 되게 되는데요. 그 예. 담도에 있는 돌을 쉽게 말해서 담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담석도 내시경을 통해서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예. 근데 보통 이제 담낭에 있는 담석과 담도에 있는 담석은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예, 예. 담낭에 있는 담석은 이제 내시경적으로 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수술을 통해서 이제 제거를 해야 되고요. 예. 보통 이제 뭐 크기가 크지 않을 경우는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크기가 상당히 클 경우라든지 또는 담낭 용종하고 같이 있을 경우라든지 그리고 증상이 있을 경우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이제 복강경을 통해서 보통 실제로 하게 되어지고요. 예. 담도에 있는 돌은 내시경을 통해서 뺄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근데 담도에 돌이 박혀 있으면 증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거의 예. 뭐 한 대부분 증상이 생기게 되어지는데요. 예, 예. 뭐 황달이 생기게 되는 경우 많아요. 왜냐하면 담도에 담석이 막혀 있으면 담즙이 배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황달이 생기게 되어지고 황달이 생기게 되어지면서 또 담즙이 정체가 되면서 담도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면 그 담석을 반드시 빨리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막혀 있어서 황달도 생기고 뭐 오한도 생기고 뭐 발열도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예, 그냥 예. 지켜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담도에 담석이 생겨서 이제 담도가 막혀서 생기는 담도염일 경우에는 예, 예. 아주 응급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냥 두었을 경우는 바로 폐혈증에 빠져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는 저희가 역시 마찬가지로 응급 내시경을 통해서 담석을 그 담즙을 배액을 시키거나 네. 담석을 제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그러면 되겠군요. 금방 또 증상이 좋아지게 되어집니다. 아, 그렇게 되겠군요. 그 담석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담석은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 유두부가 이제 췌관하고 담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두부를 통해서 카테터를 넣게 되어지고요. 예. 카테터에 제가 그러니까 조영제가 있습니다. 조영제를 주입을 시키면 그 안에 이제 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돌이 있으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바스켓이라고 해서 있는데 그 바스켓을 통해서 빼거나 예. 또는 풍선을 통해서 제거를 하게 되어집니다. 네. 또 돌이 많을 경우도 충분히 뺄 수가 있고요. 돌이 네. 큰 경우도 이제 분쇄를 시켜서 네. 이제 깨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돌은 대부분 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담석이 있으면 어떤 증상을 보통 보이게? 담석이 있으면 보통 이제 이쪽이 보통 이제 우측 상복부가 보면 이제 간, 담도, 뭐 쓸개 쪽에 또 췌장 이제 이 병변이 있을 경우 이쪽이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예, 예. 우측 상복부가 통증이 생길 수가 첫째는 있고요. 보통 네. 식후에 통증이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밥을 먹고 나서 이제 담즙이 분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 이제 예. 그때 이게 담석이 막혀 있으면 또 좀 더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막혀 있으면 황달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딱 보면 이제 자기가 본인이 느낄 수가 있어요. 뭐 그거를 봤더니 좀 색깔이 좀 달라졌다, 노래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소화불량이 생길 수도 있고요. 예. 또 이제 심할 경우는 이제 염증이 생겼을 경우는 이제 오한이나 발열이 아하. 생길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열나고 그러면 거기가 염증이 생겼다. 네, 그래서- 응급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열나면서 황달이 있고 또 이제 추운 기가 느껴지고 우측 상복부에 통증이 있다라고 예. 하면 조금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예, 빨리. 소화기내과에 와서 한번 혈액 검사를 해서 황달이 진짜 있는지 예, 그리고 이제 예. CT나 초음파 검사를 해서 진짜 돌이 박혀 있는지 보는 예.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담석이 더 많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글쎄요, 뭐4F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뭐 fatty니까 비만할 경우가 될 것 같고요. 40s 하면 네, 네. 40대 이상일 경우에 그럴 수가 있고, 그다음에 40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산일 경우에 그럴 수가 예. 좀 있을 것 같고요. female 그러니까 예. 여자죠. 네, 네. 예,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남성들에 비해서는. 네, 그렇군요. 이제 그 어떤 아이가 이렇게 어린 아이가 이제 놀다가 어머니 반지를 가지고 놀다가 이렇게 삼켜버린 경우에 네. 아이고 굉장히 걱정하시거든요. 이거 큰 수술을 해서 뭐 빼야 되는지 어쩐지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경우도 내시경의 도움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어떤 경우? 나이성으로 봐서는 이제 한 3세에서 5세 사이 정도가 될까요? 네. 5세 밑이 될까요? 보통 그 나이 대 때는 보면 이제 상당히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예. 무엇이든지 그냥 삼키게 되어지는데요. 엄마 그냥 눈이 먹고. 잠깐만 띄어도 네, 그냥 그렇습니다. 사고 칠 나이 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구슬을 삼켜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상당히 많이 삼키게 돼요. 또 많은 것은 이제 아기들 소아일 경우는 구슬, 그 다음에 이제 동전이 많습니다. 예. 동전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좀 위험한데요. 수원전지를 상당히 있습니다. 예. 네, 수원전지라고 생각하면 이제 동전같이 생긴 거죠? 그렇죠. 예. 동전처럼 이게 생기고 크기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생각할 경우는 저 정도면 이제 그냥 놔둬도 그냥 예. 나오겠지라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수원전지일 경우는 이제 위에는 위 산에 노출이 되어지게 되면 이제 부식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예, 화학 예. 반응을 통해서 궤양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리고 위천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성 반응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또 특히 이제 식도 쪽에 걸렸을 경우는 좀 더 천공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이제 뭐 수원전지를 삼켰다 하면 바로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빼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할 수 있는 것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바로 이제 쉽습니다. 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아. 내시경을 통해서 그냥 보고 여러 가지 시술 기구가 있습니다. 예, 바스켓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물망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예, 예. 네, 그다음에 포셉을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kiểm 자를 통해서 뺄 수가 있습니다. 생선 회를 먹고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서 응급실에 가서 도움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많습니다. 그래요? 예, 고래 해충이라고 하면 좀 약간 생소할 것 같은데요. 고래 해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통 이제 생선을 그냥 날로 먹었을 경우에 고래 해충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위 속에 들어가서 위점막을 뚫고 있습니다. 예. 위점막을 뚫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 환자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회를 먹었다. 회를 먹고 나서 5시간, 6시간 지나서 갑자기 통증이 너무 심한 통증이 예. 생겼다 해서 예. 오십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하죠. 내시경 검사 예. 빨리 한번 해봅시다 해서 예. 이제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들어가 보면 고래해충이 점막을 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kiểm 자를 통해서 그 고래해충을 잡아서 이렇게 빼게 됩니다. 빼고 나서 환자분이 깨어나서 보면 통증이 아하. 싹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네. 내시경 치료 중에서 스텐트 삽입술이 아주 중요한 시술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스텐트 삽입술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대장암, 위암, 그리고 식도암일 경우도 이제 스텐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좀 약간 이제 수술을 못하는 경우에 이제 완화적 요법으로 많이 쓰게 되어집니다. 예. 수술이 이미 이제 상당히 전이가 됐다든지 완전히 막혔다든지 할 경우는 이제 변이 내려가야 되는데 변이 내려가지 못하고 음식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음식물이 내려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스텐트를 삽입해서 펼쳐주면 이제 변도 내려가고 음식물도 내려갈 수 있는 시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네네. 지금까지 광주 서광병원 내과 전문의 김두진 원장님을 모시고 치료 내시경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담해 드렸습니다. 아주 새로운 내용을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무리하시면서 시청자분들에게 당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요즘은 이제 기술이 상당히 발달해서 치료 내시경이 상당히 많이 과거에 비해서는 진전했습니다. 물론 이제 치료 내시경에서 이제 뭐 소화관 종양이라든지 그런 것들 절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시겠지만 이제 검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위암이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또 이제 저희들이 충분하게 식이요법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건강하기 위해서는 내시경 검진 꼭 필요하다는 거 우리 원장님께 말씀 들었을 겁니다.
아울러 마음의 내시경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들의 몸과 마음에 기운과 에너지가 충만해서 질병이 얼씬도 못하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이 생명 에너지의 기운을 만들기도 하고 고갈시키기도 한다고 전문가 선생님들 말씀하십니다. 감사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지 분노하고 걱정하는 생활을 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365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